관심이 바뀐 데 따른 주가 조정이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가격 조정이 발생할 것인가이다. 1987년 10월 16일 금요일에 트레이더들은 내림세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다음 거래일인 10월 19일 월요일 블랙먼데이였죠.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22% 하락을 했다. 진짜 큰 문제는 변동성이다. 시장 바닥이 확립된다 해도 거친 롤러코스터와 변동성은 신중한 투자자가 아닌 용감한 사람을 위한 환경이다. 이번 내림세는 올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러나 나는 바닥을 골라내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대신 시장이 안정화되고 상승세를 재개할 만한 적절한 설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험도가 낮은 진입점을 기다리겠다. 매수 없이 많은 현금과 가벼운 매도 포지션을 취한 상태로 쇼를 즐기고 있다. 이 사람 밉죠? 예, 라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변동성 지수 빅스는 오늘 새벽 한때 최대 66까지 치솟았습니다. 잘못 읽은 게 아니고요. 65점 몇이었죠? 예. 유동성이 없었던 때 치솟았다가 미국 시장이 열리고 ISM 서비스 PMI가 예상보다 좋게 나온 뒤에 38.57로 마감을 했어요. 이것도 64.7% 급등한 건데요. 데이터 트랙 리서치는 강세장에서 빅스가 27에서 37까지 치솟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장기 평균의 1표준 편차 혹은 2표준 편차 수준과 가깝고 이는 좋은 진입점으로 작용을 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니콜라스 콜라스 설립자는 중요한 점은 미국 주식이 반드시 27 이상으로 빅스가 마감한 날 바닥을 치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점은 그 수준에 도달한 뒤에 4일에서 7일 후에 발생할 수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여기서 바닥을 찾기 위해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하락장의 경우에는 빅스가 평균보다 2표준 편차 높은 34, 36에서 여러 차례 그때까지 올라가는데 바닥은 장기 평균 약 19.5 정도까지 떨어진 때에서만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강세장이라고 믿으면 곧 매수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하락장이라고 믿으면 아직 멀었죠. 펀드 스트레스의 탑니 설립자는 시장은 과잉 반응을 보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경제 상황이 소형주와 나스닥 100 모두에서 10% 이상을 하락을 정당화할 만큼 약화했나?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 그러면서 7월 고용보고서는 연착륙과 일치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리 설립자의 중장기 주식 전망은 여전히 건설적입니다. 그러나 그도 단기적으로는 인내심을 가질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는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라면서도 매도가 완료되도록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 며칠간의 매도는 즉각 반전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스티펠의 베리 베니스터 전략가는 연말 S&P 500 지수 목표치 5천이 7월 고용보고서와 페드의 금리나 지연을 고려할 때 지금은 적절해 보인다라면서 두 자릿수 수정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600까지 올랐던 거 감안을 하면 10% 넘게 5,000까지 떨어지면 10% 넘게 조정을 보이는 거죠. 그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빨리 하락하는 불 스티프닝. 이거는 채권에는 좋은데 주식에는 지금 경기 침체 같은 게 다가온다는 얘기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회사채 스프레드의 확대. 이건 이제 국채와 회사채 간의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건데 위험, 경기의 어떤 전망이 나빠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중동의 지정학적인 긴장 등을 그 이유로 지적을 했습니다. 베니스터 전략가는 지난 6월 초 S&P 500 지수가 3분기 말까지 약 4,75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상당히 이 사람이 잘 맞히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리고 워튼스쿨의 시걸 경수는 변동성은 마침내 시장으로 돌아왔다.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5에서 10% 조정을 겪는다. 이런 조정 없이 계속 급등하고 더 많은 거품과 같은 조건을 만들었다면 더 걱정했을 것이다. 주식의 위험 프리미엄과 채권 대비